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도코인입니다. 오늘은 8.49%나 올랐는데요. F도장에서 오른 것까지 치면 한 10% 정도 올랐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고요. 이 오른 거를 한번 봤을 때 중간에 이제 장 마감 때 캡처한 사진인데요. 이 100만 주를 밑에서 매집하고 있던 물량들이 한 번에 빠진 상황입니다. 한 번에 빠졌고 누군가는 또 여기서 22만 주 정도를 또 매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승 분위기긴 하긴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희망 회로를 좀 돌리자면 여기 거래량이 여기서 44,700만 주가 터졌죠. 이때 그러고 나서 쭉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터진 상황이고요. 오랜만에 보는 장대 양봉이잖아요. 요게 추세적으로 뭐 올라간다면 60일선을 좀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거 상승을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한번 눌리고 나서 거래량이 좀 줄다가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이 정도 2,600만 주 정도 터지면서 그대로 60일선을 돌파하면서 갔거든요. 이렇게 된 흐름인데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요때랑 마찬가지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올라간 상황이라 9월 달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꺼졌는데 금리 인하 예상이 9월로 예상보다 12월까지 갔던 부분이 9월까지 앞당겨진 상황이고요. 요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6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5월 달에 분위기 봐서 왔다 갔다 이렇게 개미 털기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여기 시기에 월급을 받으면 좀 사야 되는 생각이 좀 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고 나면 조금 줍줍을 좀 소량으로 좀 매입을 해서 단기적으로 팔더라도 소량으로 좀 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지수고요. 45까지 올라간 상황이네요. 네, 공포 단계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고 흐름이 또 좋다면 또 여기서 탐욕 지수로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왠지 매직 기간이 끝난 듯한 느낌이 좀 들고 데이트도 치수 보면 1000에 가까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 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X 의견은 없는 것 같아서 캡처를 안 했고요. 다른 내용으로 오늘 시간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댓글 한번 볼게요. 댓글 롤링님이
고생하신 만큼 좋은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3만주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만주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궁금하긴 합니다. 당장 수익을 보려고 집어넣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3만주 갖고 2억 이상 찍었는데 올해는 2억보다 한 3억 정도 찍었으면 좋겠네요. 그때 얼마나 더 홀딩을 해야 될지 좀 모르긴 하는데 지금처럼 주가가 또 떨어진다면 또 후회를 하겠죠. 이 선택과 집중, 네. 팔아야 되냐, 계속 보유를 하느냐 이게 항상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상승을 한다면. 그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3만주 홀딩을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네. 로빈후드도 금리 인상이랑 연결 짓는 건 신기한 해석이네요. 그쵸, 좀 이상하죠. 암튼 줬다 뺐으니 아쉽냐. 주가를 좀 계속 흔드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오늘 샀던 물량들이 다 토해낸 거 보면 누군가는 또 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떨어지면 또 누군가는 또 매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손바뀜 구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MK 홍님이 전 무조건 2030 이후까지 가지고 갑니다. 대단하시네요. 이 멘탈을 좀 배우고 싶은데 30년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네요. 오픈도어는 홈런 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0년까지 가면은 아마 부동산 거래가 거의 디지털로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중심에 오픈도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30년까지 100조 기업이 되지 않을까. 100조 기업은 무난하게 달성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저는 맥도날드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기업의 아이디어 가치는 엄청난데 그게 실현 가능하냐라는 싸움이기 때문에 기타 배당주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도 내일은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급등하지 않는 이상 조금 더 담을 생각입니다. 저의 월급 시기도 오늘인 것 같네요. 한번 들어왔는지 궁금하긴 한데 확인을 안 했어요. 저도 월급이 오면은 좀 나가는 돈 빼고 돈이 남는지 한번 계산해서 소량 추매를 해야 되는데 마침 가격이 또 올라 버렸어요. 이게 또 고민이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몇 개 사볼 예정이긴 합니다. 오늘 밤 풀이장에 좀 떨어진다면 좀 줍줍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키키킴님이 뭐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매번 감사 인사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감사드립니다. 매일 영상 찍으니까 네, 다들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호응의 댓글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1일 전에 올라온 거고요. 이게 댓글이 생각보다 뒤늦게 달리는 게 많아서 제가 스튜디오 앱을 켜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일부러 여기서 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드디어 평단이 9달러 후반대까지 내려왔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위태경님.
화이팅 하시고, 이 기업을 평단으로 평단할 순 없겠지만 이 지금 주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지 말고 기업을 보자라는 게 저희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생각하는 마인드고요. 일단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진입을 한 거라 이 지금 멘탈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픈 트랙님의 이 스프레드 시트더라고요. 그 여기 지금 공유가 돼 있는 상황을 한번 봤는데요. 예상 추정치가 좀 비슷해요. 지금 가이던스 발표한 예상 추정치랑 좀 비슷하고요. 11% 정도 마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몇 개 보면은 4월 달에 판매된 건수의 마진이 13.41%라고 하네요. 네, 저의 주식 수익률보다 훨씬 좋네요. 예, 사업이 13%면은 나쁘지 않지 않나요? 10% 이상 제가 물건을 팔아봤지만 10% 이상 사실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 상황이잖아요. 그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 이게 마진을 좋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13%는 좀 놀라운 수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좋아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대기 건수 대기하고 있는 목록이고요. 여기도 한 14%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마진이 이렇게 13.75라고 나오네. 현재까지 5월 9일까지 추적을 한 내용이고요. 또 결과 나오면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추정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도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의 존재가 소비자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판매자가 가격만을 기준으로 기회주의적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세바스찬이 답변이 달렸는데 아이바이어의 존재가 커질수록 지역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더 많은 주택 판매자가 목록 없이 판매하도록 장려됩니다. 뭐 이런 기사를 인용을 했고요. 그러나 나는 모든 아이바이어 연구는 약간의 신중함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2020년에서 2022년 데이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요 데이터는 좀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2020년에서 22년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일 뿐이다. 현재는 요거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이바이어의 상황, 이런 소비자 행동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가 되게 궁금한가 봐요. 이 아이바잉 사업 자체가 생김으로써 어제 마감 시간에 구매해 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잘 달리셨네요. 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겠죠. 나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낮은 금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식이 어떻게 이렇게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모기지 금리가 6% 범위로 돌아가면 억눌린 수요로 인해 주택 거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도어가 3년 이하로 종료된다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내 생각엔 4에서 5달러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 번역이 잘못된 건데 3년 이하가 아니고 뭐 3불 이하겠죠? 하여튼 지금 4, 5달러 정도가 좀 제일 맞는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그 이후에 실적 이후 나온 데이터로 보고 주가를 평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제로 수익을 내기 전까지는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을 이유가 없다. 사업은 개선되고 있다. 좀 상당히 뭐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내용이고 그동안 5에서 7달러 이상 상승해도 괜찮다. 더 올라도 이 저평가되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들이 70억 회전율과 판매 가격을 1로 되돌리면 주가는 10달러입니다. 나는 이 주식이 9월 이전에 쉽게 5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예상을 또 하고 있어요. 다들 홀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밑에서 매 분기마다 수익 손실 격차를 줄이면서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겠죠? 압착 가능성을 고려하면 주당 14달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사람 심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또 매수세가 붙으면은 또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 지점에 일부 익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봐야겠죠. 긍정적인 ANI를 통해 100억 달러의 수익 실행률이라는 중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게 손익분기점이죠. 네, 이게 입증이 되면 큰 압박이 닥칠 것이며 더 큰 규모지만 아마도 연간 수익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발생할 것이다. 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면 뭔가 큰 압박이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시장은 양방향으로 비합리적일 수 있다. 소비자 저축과 인플레이션의 기절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가오는 H2에 대한 희망이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거래는 좋은 테마를 찾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고 금리 인하에 좀 희망을 걸고 있고 금리 인하에 따라 오픈도 상승을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매크로를 통해 오픈도 주가를 지지하는 일부 세력입니다. 또한 5달러를 향한 실행을 기다리고 있다. 5달러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늘 6천주를 추가하여 총 주식이 37,000주가 되었다. 오늘도 6천주를 샀나봐요. 그래서 37,000주. 저보다 7,000주 정도가 많이 있네요. 방금 구매자들의 열광을 촉발시켰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2에서 3 곱하기 시나리오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식을 사는 사람마다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악마의 옹호자가 추론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에서 2.5달러 가격대에 주식을 파는 것에 대한 곰곰이 논제는 무엇인가? 왜 팔고 있냐? 뭐 이런 얘기겠죠. 2에서 2.5달러 좀 싼 것 같은데 팔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이유일까라는 거겠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가격에 큰 의미가 없죠. 단기적으로 뭐 한 3% 먹고 빠지는 분들도 있고 1% 먹고 빠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 가격의 많은 부분이 거시적 우려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금리가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모든 주식에 대해 약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고 금리가 계속 높을 경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재고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쵸. 아직 적자 회사고 금리가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런 위험한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14%,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심리가 좀 돌아서면 기관들이 물량을 좀 덜어내고 개인들이 많이 사겠죠. 사람들은 이 높은 금리 환경에서도 회사가 평균적으로 판매하는 주택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에는 오픈이 저금리 환경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분기 동안 이 이론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상승하는 시장에서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주가를 떠나서 이 사업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다음에도 뭐 이렇게 고금리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도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 급하게만 금리가 안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내 생각엔 대부분의 거래자들은 회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 거시적 및 공매도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주택가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오픈도어를 똥코로 간주합니다. 계접주로 간주한다는 얘기겠죠. 대부분의 지금 주식 참여자들이 오픈도어에 대해 별로 관심은 별로 없고 이런 거시적 분위기와 이런 거에 따라서 잠깐 들어왔다가 빠지는 세력 아니면 뭐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될 때 잠깐 주가가 올랐다가 또 빠진다고 하면 또 실망 매물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지 않을까. 그걸 작년에 두 번이나 겪었고 지금 올해도 좀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올랐을 때도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돼야지만 주가 방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모기지 금리가 낮고 몇 달 만에 갑자기 2배에서 3배나 올랐을 때 거시적 우려는 타당했다. 요렇게 급하게 올랐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좀 당연했다라는 내용이고 정말로 모기지론이 7에서 9% 증가하더라도 회사에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거시적 우려가 현재 오픈도어 사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라는 물음표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요 내용이 이건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곰론이 나오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곰론이라고 하면 뭐 상승론이겠죠? 뭔가 빠진 것 같군요. 우리 모두 보유 자산을 2배로 늘려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고 높은 이자율에서는 거래율이 낮아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픈도어 자체는 가격 안정성 그리고 다소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찾고 있으며 스프레드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좋은 CM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현재 이러한 안정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잘 실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데이터도에서 봅니다. 수익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라는 내용이고, 우리는 전국적으로 기존 주택 판매가 매우 낮은 400만 채에 달하는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양이 증가하고 고용을 무너뜨리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샴페인을 구입합니다. 이거보다 또 좀 좋아진다면 샴페인을 구입한다고 하네. 뭔가가 주가 상승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겠고, 일단 수익률이 떨어지고 모기지 금리가 7% 아래로 떨어지면 주식은 계속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대차 대조표와 기업 마진을 고려할 때 단점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안 떨어지겠죠. (50에서 60% 하락은 장부 가치보다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나요? 지금보다 50% 정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고요. 오픈도어는 대규모 시장 처벌 이벤트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우리는 매크로의 변덕기에 빠져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또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 또 좌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 다른 내용을 좀 보면 2% 담보대출이 있다면 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팔지 않을 것입니다. 2%, 3%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아깝겠죠. 그래서 이사를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뭐 내용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별다른 내용은 별로 없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어제 레딧을 봤잖아요. 레딧에 올라온 오픈도어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보면은 오늘은 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댓글이 제일 많은 거를 한번 열어봤는데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에 판매하려면 에이전트가 필요합니까? 아내와 저는 이사를 가는데 집을 팔려고 합니다. 우리는 에이전트와 함께 이를 상장할 계획이었는데 MLS에 등록을 할 계획이었다고 하네요. 에이전트와 함께. 에이전트는 약 55만 달러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이 좀 비싸네요. 네, 55만 달러. 좋은 집에 사나 봐요. 나는 오픈도어에 대한 우편물을 받았기 때문에 왜 안 될까 생각했다. 내 대리인은 우리가 대리인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려고 우리를 약간 괴롭혔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소명하지 않았다. 우리가 목록을 작성했다면 그녀가 우리가 사용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이 에이전트랑 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픈도어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3만 달러 더 많은 제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면은 58만 달러를 제안을 했다는 얘기겠죠? 현금은 그대로 유연하게 마감됩니다. 현 시점에서 에이전트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에이전트와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지금 높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에이전트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특히 커미션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뭔가 커미션을 더 달라고 하면은 요 마음이 에이전트랑 거래할 마음이 쭉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오픈도어는 그 과정을 설명했는데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에 대한 경험이 있냐? 나는 지금 에이전트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요. 댓글이 183개나 달렸어요. 1개월 전에 물어본 거고요. 일단 오픈도어에 팔고 싶은데 요거는 또 에이전트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네요. 요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에이전트가 필요 없죠. 그냥 오픈도어에게 판다고 하면 엄청 빨리 팔 수가 있고 바로 현금이 입금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른 분은 어떤 답변을 달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수리에서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한 걸까요? 수리비 청구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물어보네요. 여기 지금 실제 물어본 사람이 그들은 결국 집에 필요한 수리로 3K를 내야 했다. 3K이면은 뭐 한 3천 달러인가요? 3천 달러를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들의 제안은 우리의 대리인이 우리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여전히 3만 달러였다. 3만 달러 높게 제시를 계속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 쉬운 결정, 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손실이지만 최근에는 적어도 대리인이 삭감하고 빠르고 쉬운 프로세스를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한 거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솔직히 말해서 오픈도어는 그들이 저에게 업데이트된 제안을 보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비록 저는 비디오를 살펴보아야 하고 비디오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청소하고 정리하기에는 너무 게을렀지만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빗자루 손잡이에서 나온 작은 마른 벽구멍과 같은 작은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패치를 해야 된다. 어쩌면 내가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팔 생각은 없다. 이상한 답변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집은 수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리비 청구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는 내용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오픈도어를 사용한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네요. 그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나는 고객이 더 나은 거래이기 때문에 고객과 함께 판매하도록 도왔다. 우리는 새 주택의 매매를 추정했다. 요거는 또 어쨌든 오픈도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62만 5천 달러에 등록하고 에이전트를 통해 판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에이전트 간의 4.5%를 분할하도록 제한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게 물어본 답변과 좀 다른 답변들이 좀 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픈도어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언제적 역사죠? 지금은 좀 많이 후려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 가격보다 높게 주던 때가 있었죠. 나는 작년에 그들에게 팔았다. 수리와 관련된 유일한 문제는 차단기 패널이었습니다. 원래 제한에서 2,000달러를 빼고 우리는 문을 닫았다. 총 12일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이게 이게 오픈도어 프로세스죠. 네, 한 대충 수리비 정도 빼고 빠르게 판매를 할 수 있는.
12일이면은 뭐 90일 걸리는 과정에서 12일이면은 완전 땡큐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12일에 이사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 아직 확정하기에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 중개인이고 자기는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하네요. 고객에게 이 길을 택한 적이 있다. 2022년 초였는데 우리는 시장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들과 비교 검토를 했다라고 하네요. 오픈도어와 그녀는 가격이 포함된 비슷한 전단지를 언급했다. 그들이 그 가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 제안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들의 제안이 어떻게 타당한지 궁금하고 문제가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과정을 거치도록 도왔다. 결과적으로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몇 가지 추가 수리 비용을 지불한 후 구성품 대비 약 7만 5천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오픈도어로 인해 바닥과 그림이 바뀌었고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등록되었으며 몇 달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구매 가격보다 6만 달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일하고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목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다. 구매 가격보다 6만 정도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었다. 어쨌든 감가상각을 좀 한 거겠죠. 주택 가격이 그래도 상승한다고 하지만 그쵸, 아무래도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좀 주택 가격이 오래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합리적이지 않나? 뭐 주택 연도도 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몇 년 전에 오픈도어에 매각했는데 정말 좋았다라는 의견이고요. 몇 년 전이면은 뭐 한창 호황기 때 팔았다고 보면 되고요. 에이전트의 헛소리를 처리할 필요가 없었고, 요게 지금 눈에 들어오네요. 에이전트 헛소리를 처리할 필요가 없었고, 보여주지도 않았고, 청소도 거의 없었고, 매우 유연하고 쉽게 닫을 수 있었다. 이거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요게 대박이네요. 에이전트의 헛소리를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이 에이전트랑 뭔가 안 맞으면은 계속 맞는 에이전트를 좀 찾아야 되는 그런 게 있죠. 부동산 거래업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지금 질문한 사람의 댓글인데 저는 이 물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 같고 그들의 제안은 시장이 제공한 것보다 강력합니다. 그들은 매우 쉽고 합리적이었다. 이제 부동산 중개인에게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겠다. 이 물어본 사람의 답변입니다. 지금 오픈도어를 좀 좋게 보고 있고 이제 부동산 중개인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결국에는 에이전트보다 높게 제안하면 분위기가 쉽게 바뀐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거고 시장 가격만큼은 쳐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오픈도어가 극복을 하느냐가 사업의 핵심이지 않을까. 다른 분들은 뭐 에이전트 없이 오픈도어에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픈도어가 제가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결국엔 돈이죠. 돈을 많이 주면 그냥 팔게 돼 있어요. 네. 매우 쉽고 번거롭지 않았다. 이게 돈도 많이 주면서 번거롭지 않게 빠르게 판매할 수 있다면 오픈도어를 누구든지 선택을 하겠죠. 이 상황이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자금력도 좀 빵빵해야 되고 일단 싸게 매입을 해야 될 거고
팔 때 좀 제대로 쳐주려면 뭔가가 있지, 시장 분위기가 좀 상승 분위기를 좀 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 시장보다 좀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하락 분위기고 침체 분위기다 보니까. 음, 오픈도어는 주택용 카맥스와 같다. 이게 지금 결국엔 중고차랑 비교를 하는 거죠. 중고차 파는 거랑 제가 봐도 비슷한데, 에이전트가 우리가 상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약 3만 5천 달러 더 많은 가격에 우리 집을 그들에게 팔았다. 결국엔 오픈도어가 좀 많이 제시를 하면 많이 판단 얘기인데, 요게 지금 2022년도에 그때 좀 높은 가격으로 샀던 분들, 오픈도어가 좀 비싸게 샀잖아요. 그때 다 파는 것 같아요. 왠지 다 비싸게 제시를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시장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오픈도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느 정도는 서비스 비용을 좀 내고 오픈도어에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시세보다 어느 정도 저렴해도 판매할 수 있다라는 수요층이 좀 많아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오픈도어에 매각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상장하겠다 말한 것보다 5에서 10%를 지불했다. 5%의 고정 서비스 수수료로 전통적인 4에서 6%의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포기합니다. 요게 대체가 되죠. 전통적인 방식도 어쨌든 4에서 6% 정도 수수료를 내는데, 오픈도어는 서비스 수수료로 5%를 받잖아요. 이게 거의 퉁칠 수 있다라는 의미고, 둘러보고 나면 수리 비용이 청구가 된다. 우리 거는 5만 원으로 번역이 됐네요. 어쨌든 수리 비용도 좀 청구가 되죠. 수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요 비용을 좀 미리 청구해서 빼잖아요, 금액을. 그들이 사용한 에스크로 회사는 약간 느리고 번거로움이 필요했지만 작업이 어쨌든 완료가 됐다. 오픈도어랑 좀 조인하고 있는 에스크로 회사가 조금 번거롭게 해드렸나 봐요. 계약 체결 후 숨겨진 수수료가 없다. 요게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 거래가 되게 투명해요. 지금 떼가는 거를 미리 알려주고 거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제시한 처음 가격이 최종적으로 뭐못 되고 못 되고가 나오면은 더 이상은 이제 거기서 더 깎을 일은 없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게 거의 거래의 투명성을 좀 장점이지 않을까, 오픈도어에. 마감 날짜는 매우 유연하며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늦게 이사할 수도 있다. 어쨌든 빨리 이사를 하고 싶으면 오픈도어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보가 좀 잘 된다면, 시장 분위기와 좀 맞아 떨어지면 아무래도 매출 증가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 같고요. 5%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평가 가치가 높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 5%는 어쨌든 가치가 있는 수수료 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도어는 좀 부동산 업자에게 4에서 5% 지불하는 데 비해 15% 정도를 더 지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상 중개 수수료 떼고도 뭐 마감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붙잖아요. 그러면은 15% 정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요거만 생각하고 했던 분들이 다른 것도 이제 수수료 같은 것들을 내다 보면 15%까지 가는데, 오픈도어는 미리 다 보여주기 때문에
더 비싸게 떼는 것 같지만 여기도 막상 거래를 하면 그런 비용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 질문한 사람의 답변이 우리 제안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명시된 매우 명확했다. 다 모든 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다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죠. 수수료가 어디가 나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고 팔고 했을 때 얼마가 나갑니다라고 돈 내는 거랑 뭐 때문에 돈을 내야 됩니다라는 또 틀리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좀 엑기스 있는 내용들이 몇 개 없긴 하네요. 저는 3월 19일에 오픈도어에 막 마감했다. 최근인가 봐요. 나는 수리를 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집을 팔았다.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잖아요. 어쨌든 집을 팔려고 하면 집을 좀 어느 정도는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수리를 안 하고 가는 것도 상당히 수요층이 있지 않을까. 재미있는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그들이 처음에 제안한 금액을 받았다. 문 닫을 때까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나가는 날짜도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주죠. 당장 뭐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뿐이죠.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한번 가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주식을 버려야 해요. 이렇게 나오는. 우리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슬픈 댓글이네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주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